풍요의 역설. 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음식을 둘러싼 아주 거대한 변화,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 한 배달앱에 대한 이야기죠.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모든 이야기는 이 흥미로운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요즘 한국 사람들 그 어느 때보다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하죠? 소비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고요. 근데 참 이상하죠? 바로 그 고기를 다루는 전통 음식점들은 오히려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이 넘쳐나는 풍요 속에서 대체 왜 이런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역설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여기 아래쪽 선을 한번 볼까요? 한우 사육 두수는 2005년 이후에 거의 수직으로 치솟고 있어요. 그런데 위쪽 선을 한번 보세요. 전통 보양식의 상징이었던 사골 가격은요, 정점을 찍고 나서 말 그대로 곤두박질 칩니다. 10년 만에 4분의 1 토막이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넘쳐나는데 전통 식재료의 가치는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거죠. 자, 첫 번째 장, 바로 고기의 역설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때 우리 식탁의 중심이었던 이 전통 산업이 어째서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그 원인이 대체 뭘까요? 사실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우선 1인 가구가 늘면서 집에서 몇 시간씩 뼈를 고아 먹는 문화가 점점 사라졌죠. 그리고 요즘엔 간편한 영양제가 얼마나 많아요. 굳이 사고를 찾을 이유가 줄어든 겁니다. 여기에다가 복잡한 유통구조, 위생 문제, 또 거센 수입상과의 경쟁, 그리고 무엇보다 혁신이 없었다는 점, 이런 것들이 다 겹치면서 상황은 계속 나빠지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요. 하나의 거대한 전통 산업이 이 시대의 변화 앞에서 정말 속수무책으로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균열을 뚫고 시장의 판도를 영원히 바꿔놓을 어떤 거대한 존재가 등장하게 되죠. 두 번째 장, 배달 거인의 등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로 그 이름, 배달의 민족이 드디어 이 무대 위로 올라서는 순간입니다. 배민이 꿈꾸는 미래는요, 정말 담대합니다. 이들은 그냥 음식 배달 회사에서 멈출 생각이 전혀 아니었어요. 치킨, 랍스터는 기본이고, 심지어 책이나 꽃까지. 고객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지금 당장 문 앞으로 가져다 주겠다. 이게 바로 그들의 거대한 비전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배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한쪽에는 최첨단 배달 로봇이라는 기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맛있는 음식, 즉 전통 외식업이 있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두 세계가 바로 이 플랫폼 안에서 하나로 합쳐진 겁니다. 배민은 스스로를 그냥 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라고 부르죠. 아니, 생태계라니?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쵸? 하지만 이 단어야말로 그들의 사업 모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생태계는요, 세 개의 아주 중요한 축으로 움직입니다. 바로 음식을 주문하는 고객,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우리 사장님들, 즉 식당 파트너, 마지막으로 이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 배민의 철학은 아주 명확해요. 이 세 그룹 중에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생태계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네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즈니스의 새로운 규칙. 그렇다면 배민은 위기에 처해 있던 전통 자영업자들, 바로 우리 사장님들을 위해서 과연 어떤 새로운 게임의 규칙과 도구들을 만들어냈을까요? 한마디로 배민은 사장님들 손에 디지털 시대에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셈입니다. 스마트폰 앱 하나로 실시간으로 메뉴를 바꾸고 고객 리뷰에 직접 답글을 달고 심지어 어떤 메뉴가 우리 가게의 효자 상품인지 데이터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된 거죠.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30만. 여러분,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단순한 앱 서비스를 넘어서 2014년부터 배민 아카데미를 통해 장사 노하우를 배운 사장님들의 누적 숫자입니다. 30만 명이요. 와, 이건 거의 하나의 거대한 대학이라고 해도 될 정도의 규모죠.
근데 지원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식자재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배민상회도 있고 시장의 흐름을 읽어주는 트렌드 리포트도 제공하고 심지어 사장님이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해서 긴급 의료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건 그냥 배달 중개가 아니죠. 말 그대로 종합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사장님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배민이 주최한 음악회에 다녀오신 김필녀 사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먼 여행을 다녀온 것처럼 힐링했던 시간이었다고요. 기술과 데이터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려는 노력이 엿보이는 그런 대목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5번째 장, 공존의 미래. 그렇다면 이 모든 활동을 관통하는 배민의 핵심 철학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들이 그리고 있는 플랫폼 경제의 미래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그 중심에는 아주 한국적인 가치가 담긴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상생이죠. 말 그대로 함께 살고 서로를 이롭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플랫폼 혼자 모든 걸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생태계에 참여하는 고객, 사장님, 라이더 모두가 함께 커나가야만 이 시스템 전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깊은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생이라는 철학, 과연 어떻게 실천하고 있을까요? 여기 각 그룹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방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 즉 사장님들에게는 수익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라이더분들에게는 무엇보다 안전을, 그리고 고객에게는 당연히 만족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죠. 이렇게 각자의 핵심적인 필요를 챙기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를 위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 같은 더 큰 목표까지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생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니에요. 바로 이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민트트랙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식당 입구에 있는 그 작은 문턱 하나를 없애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변화가 휠체어를 타신 분이나 유모차를 끄는 부모님께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이야말로 모두를 위한 상생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것이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바로 이 세상에서 거대한 기술 기업과 골목의 작은 가게 사이에 과연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물론 배민의 사례가 하나의 흥미로운 답을 제시해 주기는 했지만 이게 완벽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어쩌면 그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계속해서 고민하고 만들어가야 할 몫으로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